부동산이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많을 수가 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금 이재명 정부 1년을 맞이해서 경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유명하신 분이죠. 곽수영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런 거 먼저 물어보고 싶네요. 지금 어쨌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거시 지표는 좀 화려한 측면도 있는데 어찌 보면 또 구조적 문제도 있어 보이고 리스크도 있어 보이고, 어제도 대통령 기자회견을 했어요. 대통령은 자신감 뿜뿜이고 잘 가고 있다, 부동산도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글쎄, 거시경제 지표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춰진 것들도 일부 있는 것 네. 같고요. 예를 들면 부동산 부실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전면으로 안 나오고 있잖아요. 건설사들이 얼마나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이분들의 생활도 거시경제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의 생활도 그렇게 나아진 게 없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좋다고 하는 것은 코스피에 한 840개 종목이 있고요. 네. 코스닥에 한 1800개가 있는데 코스피만 지금 삼성하고 몇 개 종목들, 열 손가락 안에 꼽힐 종목들이 지금 치고 나가고 있을 따름이지, 네. 제가 볼 때는 한 800여 개 이상은 별로 거시적인 지표로 봐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율만 당장 봐도 그렇죠. 1,500원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금리는 2.5인데 그렇죠. 2.5 가지고 지금 인플레이션 잡겠습니까? 지금 유가가 기름 넣으려 그러면 저도 2,000원대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기름값 오르고 앞으로 비료값 오르고 농산물 가격 오르고 이제 다 물가가 오를 건데, 그러면 거시경제 지표가 좋다. 대통령께서 심리적인 측면에서 네, 네. 상당히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다는 측면도 뭐 부정하기는 힘들겠죠. 부동산 그렇죠. 지표가 좋다 뭐 이렇게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점수 주면 5점 만점에 한 2.2 정도? 그러면 10점 만점 해도 5점이 안 되는 거네요? 5점이 안 되죠. 한 4.8점 정도 드리.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이 네. 재벌 중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젠슨 황도 왔다 갔지만 네. 삼소 미팅을 하면서 저는 썩소를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도 중소기업일 때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네. 이왕이면 좀 히든 챔피언들, 반도체 관련된 중소기업들 네. 회장들 오라 그래서 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자금이 부족해서 나 이렇게 극복했고 나도 이렇게 노력했다. 네. 시간이 가니까 시절이 오더라. 열심히 하자.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은데 뭐 재벌 회장들 옆에 붙여놓고 그런 미팅을 하고 가는 걸 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의 모습을 제가 본 것 같아서 저는 썩소를 좀 보냈습니다. 저도 좀 공감해 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젠슨 왕이 예전에 한국에 용산 상가를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보따리 상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잖아요. 무역상이죠. 뭐 거의. 그렇죠. 뭐, 예. 근데 거기서 용이 된 건데, 그럼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좀 기억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재벌그룹 회장들하고만 이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또 보고 환호하는 분들도 예. 계시니까 뭐 일장일단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장점과 단점은 다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게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1년을 평가한다면 반도체와 조선, 방위산업 이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경제에서 지금 제조 분야에서 살아남은 게 별로 없다. 그게 관세 예. 두들겨 맞았고 2월 28일 날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올라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니까 어쩔 수 그렇죠. 없다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정부라고 하면 각국의 대사관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LA 특파원도 예, 하셨으니까 예, 예. 그 정보망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란 전쟁이나 관세 무역 같은 거, 특히 관세 무역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썼어야 되는데 무방비 상태에서 두들겨 맞은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좀 욕심이 있고 대한민국 경제가 강하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그럼 강하면 강한 걸 보여달라. 강하다는 말은 정보력이고 그렇죠. 실천력인데, 네. 정보력 5점 만점에 1점, 실천력 5점 만점에 4점, 이런 언밸런싱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저는 좀 궁금합니다. 이제 10점 만점에 5점이 안 되는 점수면 이재명 정부가 진짜 이제 땀 빨빨 흘리면서 거북이처럼 계속 이제 그렇죠. 나아가야 이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텐데, 네.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대통령 본인도 이틀 동안 충격을 받았다고 했을 정도로 여권이 압승을 기대하다가 안 나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런 오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이제 8천을 코스피가 찍고 하니까. 그런데 제 주변에도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오랫동안 갖고 있던 사람들이 큰 돈을 번 거고 네. 떨어진 주식이 더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달까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펠링 K가 양극화를 예. 뜻하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예.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진다. 네.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부동산 정책이나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예. 새롭게 실시한 정책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부동산 정책을 네. 잡았고 네. 거기서 묶여 있던 자금들이 이제 전부 다 주식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박영한 선생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부동산에서 집 살라고 그러고 내가 5억 3억 현금으로 예. 지불하면 국세청에 보고해야 돼요. 그렇죠. 국세청에서 조사 나와요. 이거 돈 어디서 났니? 그렇죠. 주식시장에 투자하는데 너 돈 어디서 났니라고 묻습니까? 안 물어보죠. 그래서 제가 합법적인 자금 세탁 장소를 만들어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돈들이 와서 감춰놨던 장롱 속에 있던 수많은 돈들이 들어왔다가 나중에 환전이 되잖아요. 이제 주가가 올라갔으니까는 예, 예. 이제 10억 들어왔다. 운 좋은 분들은 뭐 100억도 만들었을 그렇죠. 거고. 그럼 그분들이 나중에 부동산 시장 들어갈 때 아, 나 이 주식시장에서 벌은 돈이야. 아하.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세금 징수도 못 하잖아요. 합법적 환전. 환전. 그러니까 자금 세탁을 한 거죠. 제가 예.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의 맹점. 세 번째는 부동산 정책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오케스트라의 그 조율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교육 정책, 그다음에 대출 정책, 금리 정책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야지만 하나의 그 부동산의 가격이나 도시의 발전 모델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를 딱 보니까 아 이거는 부동산 정책에 반기를 들 수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강남 3구에서는 이제 분노 투표가 나왔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봐도 우리나라의 기득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고 소통을 해서 부동산이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많을 수가 있다라는 네. 걸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정책이 아니고 부동산 정치다라고 꼬집는 분도 있어요. 그 동의를 하시나요?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요. 어느 정치를 한다는 어느 느낌.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예. 대선을 할 때마다 예. 공약으로 내놓는 게 부동산 정책이 예. 내놓잖아요. 예. 그 역사는 오래됐으니까 그 말씀에 부정은 하지 않겠는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아마 말씀 주신 대로 강남 3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치적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래서 양쪽으로는 승리했는지 모르지만 네. 질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상 이겼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제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본인이 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더 가열차게 나가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제 느낌에 참모들 중에서 그 절박함을 몇 사람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장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기재부 장관, 네. 재정정책에 대해서 과연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일본의 재무상이 만나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을까? 한국은행 총재. 이 사람은 우리나라 금리를 지금 올려야 될지 내려야 될지 어떻게 고민하고 있을까? 이게 올리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는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부동산 정책, 자영업자, 소상공인, 우리 서민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정보 아닙니까? 네. 정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좀 답답하죠. 그래서.